김 씨는 평생 전세로 살았습니다. 50대 중반이 되어서야 비로소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울 집값은 너무 높았습니다. 모아둔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동산 중개인이 김 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좋은 매물이 나왔어요. 갭 투자 가능합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겁니다. 김 씨는 귀가 솔깃했습니다. 적은 돈으로도 서울에 집을 가질 수 있다니. 하지만 막상 결정하려니 두려웠습니다. 정말 안전한 걸까요? 함정은 없는 걸까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갭 투자의 실체, 그리고 중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위험과 기회에 대해서 말입니다. 갭 투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 즉 갭이 작을 때 적은 자기자본으로 집을 사는 투자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가 5억 원인데 전세가가 4억 5천만 원이라면 5천만 원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세 세입자가 4억 5천만 원을 빌려주는 셈이니까요.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이런 매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때는 전세가가 매매가의 50%, 60%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80%, 심지어 90%를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박 씨는 실제로 갭 투자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2년 전 강서구의 한 아파트를 샀습니다. 매매가 6억 원, 전세가 5억 5천만 원. 박 씨는 5천만 원의 취득세와 부대 비용을 더해 7천만 원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그 아파트는 7억 원이 되었습니다. 박 씨는 1억 원의 차익을 얻었습니다. 7천만 원을 투자해서 1억 원을 번 것입니다. 박 씨는 행운이었습니다. 타이밍도 좋았고 지역 선택도 좋았고 시장도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박 씨처럼 운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 씨는 작년에 갭 투자를 시도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노원구의 한 아파트를 샀습니다. 매매가 5억 원, 전세가 4억 7천만 원. 이 씨는 3천만 원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망설임 없이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전세 세입자가 2년 계약 만기 전에 이사를 가겠다고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 씨는 당황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 동네 전세 시세가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전세가를 4억 5천만 원으로 낮춰야 했습니다. 2천만 원이 하락한 것입니다. 이 씨는 추가로 2천만 원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없던 돈이었습니다.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자 부담이 생겼습니다. 게다가 집값도 오르지 않고 오히려 조금 떨어졌습니다. 이 씨는 후회했습니다. 왜 그렇게 쉽게 결정했을까? 리스크를 제대로 계산하지 않은 것이 실수였습니다. 지금 이 씨는 매달 대출 이자에 시달리며 언제 이 집을 팔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갭 투자의 양면입니다. 성공하면 큰 수익을 얻지만 실패하면 큰 손실을 봅니다. 특히 중년들에게는 더욱 위험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50대, 60대는 다릅니다. 한번 잘못되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왜 갭 투자 기회가 많이 생기고 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집값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고점 대비 10%, 20% 떨어진 매물들이 많습니다. 급매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싸게 파는 것입니다. 둘째는 전세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매가는 떨어졌는데 전세가는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갭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것은 일시적 현상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전세가가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셋째는 급하게 돈이 필요한 집주인들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현금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고라도 집을 파는 것입니다. 이런 급매 물건들이 갭 투자 기회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 씨는 최근 이런 급매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송파구의 한 아파트였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5천만 원 정도 저렴했습니다. 집주인이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해서 빨리 파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세가는 시세와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갭이 매우 작았습니다. 정 씨는 고민했습니다. 이것은 기회인가 함정인가? 여러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기회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정 씨는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결국 정 씨는 계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전세 세입자가 나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새 세입자를 구할 수 있을까? 전세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집값이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에 확실한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정 씨의 결정은 현명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것에 평생 모은 돈을 헐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은퇴에 몇 년 앞을 둔 상황에서 큰 리스크를 지는 것은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갭 투자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조건이 맞으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조건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조건을 확인해야 할까요? 첫째는 입지입니다. 아무리 갭이 작도 입지가 나쁜 곳은 위험합니다. 교통이 불편하고 개발 가능성이 없고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 이런 곳은 집값이 계속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전세 수요도 없어서 세입자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반대로 입지가 좋은 곳은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지하철역에 가깝고 학군이 좋고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곳. 이런 곳은 수요가 꾸준합니다. 집값이 떨어져도 금방 회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는 건물 상태입니다. 너무 오래된 아파트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떨어집니다. 관리비도 많이 나오고 수리할 것도 많아집니다. 셋째는 전세 시장 상황입니다. 그 지역의 전세 수요가 어떤지, 전세 추세는 어떤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 수요가 많은 곳이라면 세입자가 나가도 새로운 세입자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 수요가 적은 곳이라면 공실 위험이 큽니다. 넷째는 자신의 재정 상태입니다. 갭 투자는 표면적으로는 적은 돈이 들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여유 자금이 필요합니다. 전세가가 떨어질 경우, 세입자가 일찍 나갈 경우, 집값이 떨어질 경우, 이 모든 것을 고려해야 실제 수익을 알 수 있습니다. 최 씨는 이것을 간과했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갭 투자로 집을 사서 2년 만에 5천만 원의 차익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막상 팔고 나니 양도소득세로 2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거기에 중개수수료, 취득세 환급정산 등을 하니 실제 손에 쥐는 돈은 2,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갭 투자는 결코 쉬운 돈벌이가 아닙니다. 많은 공부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갭 투자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부동산 전문가, 세무사, 변호사, 이들의 도움을 받아서 철저하게 검토하십시오. 혼자서 결정하지 마십시오. 중개인의 말만 믿지 마십시오. 그들은 거래가 성사되면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좋은 점만 강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십시오. 지금 갭 투자를 할 만한 여유가 있는지,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지, 장기 보유할 수 있는지, 이 모든 것을 냉정하게 따져보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갭 투자는 기회일 수도 있지만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하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